돌고 도는 무서운 이야기. 하루미의 최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어느 지방의 싸구려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어느 여자 한 명과 사귀며 함께 동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하루미라고 칭하겠습니다. 하루미는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파친코, 경정, 경륜, 포커, 마작 등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번번이 지기만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곧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죠. 하지만 하루미는 어떻게든 일을 하며 갚으려고 했습니다. 동거하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하루미는 사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2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야쿠자였고 돈을 못 갚으면 몸 파는 곳으로 넘겨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하루미는 어떻게든 일주일,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비겁하다고 여기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쿠자와 관련되는 건 질색이었고 지금은 나 자신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야쿠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좀 높아 보이는 간부급 야쿠자가 온 거죠. 한 차례 하루미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성큼성큼 저에게로 왔습니다. 야쿠자가 저게 네 여자 맞냐? 라고 묻길래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했고 야쿠자가 그럼 네가 저 여자 빚 대신 갚을 거냐? 라고 하길래 그 당시 하루미의 빚은 1000만엔 가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신 갚을 수 있을 리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쿠자는 그러면 저 여자는 내가 가져간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해만 안 끼친다면 상관없다고 체념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미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몸만 원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잊어버려 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 맹세할 수 있으면 이걸 받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는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딱 100만엔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역시 야쿠자에게 받는 돈은 찜찜했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액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협박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하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돈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후에 오늘 일 그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네가 세상 어디에 숨는다고 해도 찾아내서 죽일 거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연히 하루미가 매춘업소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쓸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훨씬 비참한 일에 말이죠. 하루미는 어느 정도의 옷과 잡화만 여행 가방에 쑤셔 담고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하루미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쓱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 당분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게를 그만두고 멀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쿠자가 알고 있는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었으니까요. 문득 하루미가 쓰고 있던 화장대에 눈길이 갔는데 리본이 달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하루미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미를 되찾으러 야쿠자에게 쳐들어갈 수는 없었죠. 이건 현실이고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다음날 바로 가게를 그만둔 저는 100만엔을 자금으로 해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먼 곳으로 가고 싶었기에 당시 규슈에 살고 있던 저는 홋카이도로 이사했습니다. 일단 살 곳이 정해졌고 급한 불을 끈 저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했기에 올빼미형 인간인 저에게 딱 맞는 야간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금방 실증을 내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미에 대해서는 가끔씩 떠올리곤 했고 그 손목시계도 늘 차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오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동료인 M이 엄청난 비디오가 있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야동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M이 스너프 비디오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 하고 물어왔습니다. 저도 한가할 때 인터넷을 자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M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손에 넣은 건데 이거 한번 볼래? 라고 했고 마침 새벽 3시에 휴식 시간이었기에 심심풀이로 괜찮겠지 싶어서 비디오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런 건 짜고 찍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쉽게 승낙했습니다. 비디오를 넣고 M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라의 젊은 여자가 넓은 우리 안에 누워 있었고 머리카락도 포함해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깎여 있었습니다. 약에 취한 건지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려 있었고 거기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상의 여자는 하루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굵은 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대한 아나콘다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1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하루미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M은 장난 아니지? 하며 뿌듯한 듯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몸뚱이를 구부려 하루미의 몸을 둘둘 휘감았습니다. 성대나 혀도 망가진 것인지 하루미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미의 몸이 마치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해졌고 10분 정도가 경과하자 그것이 입을 크게 벌려서 머리카락 한 올 없는 하루미의 머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오래 걸려라며 M은 비디오를 빨리 감기로 했고 그것이 하루미의 머리를 다 삼키고 나자 이번에는 하루미의 어깨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몸통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테이프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M은 이거 뒤에 2편이 더 있어 라고 했고 저는 됐어 라고 말한 후 도망치듯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항상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루미의 얼굴을 한 커다란 뱀이 저를 얽어매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제 뼈가 으스러지고 하루미가 저를 머리부터 천천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하루미의 뱃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마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안정감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몇 개월치 월급을 털어 M에게서 사들였고 3편을 모두 보고 난 후에 저는 울며 모든 비디오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 후로부터 깊은 밤에 혼자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하루미를 느꼈습니다. 혼자서 순찰을 돌고 있으면 뒤에서 찰박찰박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걷기 시작하면 젖은 수건을 바닥에 내던진 것처럼
찰박찰박하는 소리가 다시 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미인가 싶었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척과 발소리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런 일이 며칠 동안 이어지자 정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휴가를 받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하루미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밤 침대에 앉아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눈앞에 한들한들 거렸습니다. 담배 연기인가 생각했는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흔들하며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루미였습니다.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뼈가 부서진 온몸을 마리오네트처럼 흔들며 아직 남아있는 눈동자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입을 옴짝였지만 혀가 없는 건지 성대가 망가진 건지 끙끙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샌가 하루미는 사라져 있었고 창피하지만 저는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젠 하루미가 저를 죽인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루미는 또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입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시계? 아, 그 시계 정말 고마웠어.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시계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것 봐, 시계. 밤 미치광이처럼 저는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루미가 부러진 목을 꿋꿋하게 내 쪽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 당신 아이가 갖고 싶었어. 오늘도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